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강하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왔었던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강보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감을 살짝 불러일으켰다라고도 합니다. 시장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상승의 발목을 잡았는지,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을 일거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하기도 하고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삼성전자를 이제 우리는 대장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것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더 간다라는 분석을 내놓을 때마다 꼭 조정이 왔었는데, 자,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주말장입니다. 야, 이게 주말장이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방향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6월의 첫 번째 거래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타났고, 또 뭐랄까요, 이제 지난 그 급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상화되었다. 이제는 더 좋아질 거다. 이제는 주식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의 동향들도 시장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에는 활기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 해소, 그 다음에 지표의 기대감, 성장성,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우지수랑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갔었거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제 그 다우지수의 모양새를 좀 살펴보게 되면 0.05%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강보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장중에 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감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했다가 계속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나스닥 쪽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주 위주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된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유럽 지역까지도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ECB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긍정적인데, 그죠? 이 ECB의 경기 부양책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꼭 안 좋은 것만도 아닌데, 그래도 안 좋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미국 노동부가 지금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를 이제 살펴보면 24만 9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87만 7천 명 이 정도라고 하니까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대감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상한 데서 발생이 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180만 명인데 7만 명 정도가 더 많이 나왔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야. 보너스를 이번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냥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보너스 50만 원만 준대. 실제로 받으니까 100만 원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네, 이럴 때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더럽다라고 그러죠. 더럽다. 기분 더럽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보너스가 없어도 별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월급 외의 것이 이제 보너스잖아요. 특별 보너스 이런 것들. 회사가 뭐 장사가 잘 돼서 특별 보너스를 줘요.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50만 원이라도 받은 그 보너스를 받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원래 100만 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아도 기분이 나쁜 거야. 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5만 원만 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만, 네. 50만 원을 받더라도 불만족인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준다고 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주냐? 나 이거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연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다시, 네, 실업수당을 또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연속적으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실업자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실업이 지금 일단은 많이 발생되고, 이것을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 왜? 기업에서 경기가 회복됐다라면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막 더 뽑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에 대한 그런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나쁘다라는 거 하나만 악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소식이에요. 봉쇄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정상화, 이거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 이 수요 반등에 따라서 미국 내 그 국내선 운항을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이 항공에 대한 부분. 이 하늘길이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그 연결되는 그런 국제선 항공선이라든지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공에 대한 포인트들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로 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4월 수출은 좀 안 좋게 나타났네요. 전월보다도 20%나 급감을 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제지표상에서 어떤 부담감들은 그냥 우리가 감안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에서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네, 채권들을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이제 6천억 유로 증액을 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경기, 유동성, 공급을 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좀 살펴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볼만한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고용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역시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을 뿐이지 이게 나빠진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무언가 조정이 좀 필요한데 이 조정에 대한 핑곗거리를 어디서든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용지표도 잘 보세요. 이게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상치보다 많았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악재로 만들어낸 이유는 시장이 조정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뭐 이렇게 이미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 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현재 시장이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네요. 요즘에 이제 그래도 장중에 수급 동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뉴스에서 다룰 정도면은 조금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180도 달라진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 물어보면 삼성전자를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하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2,520억이나 순매수를 했다. 기관도 최근에 4일 동안 삼성전자를 7,590억이나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왔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3월, 4월, 5월 이 세 달 동안 합쳐가지고 무려 5.4조 원이나 삼성전자에서 쏟아버렸는데 이제 이것이 매수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나쁜 관점은 끝났나? 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겠고요. 수급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에도 나오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동향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3월, 5월 동안에 계속 매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 펄 어비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다 매도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삼성전자를 사고 네이버 이런 그 수혜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수혜주들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 시황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이유 또는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수혜주들보다도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에 대한 관점들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테마를 입고서 뭐 100%, 200%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을 거고요. 또는 최근에 한 3, 40% 또는 5, 60% 올라간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 내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초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야 앞뒤 되지 않고 그냥 막 사지만 이제 시황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중고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만큼 올라온 주식이 얼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려하게 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지금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이에요. 근데 이 50,000원짜리 주식이 과연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고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주춤거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수급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만큼 뭐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경기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그냥 매수가 들어가서 꽂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찰나에 경기가 좋아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안전하다, 우량주다, 좋다, 뭐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완전히 싼 가격에 그냥 밑바닥에 널려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걸
줍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많은 수혜주를 만들었었던 이 테마 자체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 끝물에 있다라는 판단들이 서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런 대형주, 전통주들에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테마를 지탱해 줬던 부분이 끝나감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매수보다도 이제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차익 실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식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지금은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동향들은 당분간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RSI 지표라든지 이제 투자 심리 지표가 약간은 그동안 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서 약간은 좀 쉬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되찾은 대장주의 위험, 또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야기만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볼 때요, 삼성전자가 이제 150만원을 가던 그 시절에는 삼성전자 200만원 간다라는 시장 리포트 막 떠들썩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3년이나 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얄미운 그런 리포트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얼마 전이죠, 작년이었나요?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250만원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죠. 260만원대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전자 400만원 간다. 그리고 바로 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이렇게 막 누가 설레발을 친다거나 시장이 주목을 끌어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테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얼만큼 더 갈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6월달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려 7%대 상승을 했고, 순환매에서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아시죠? 많이 오른 종목들 팔고, 그 다음에 덜 오른 종목들을 매수한다, 이런 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패시브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패시브 자금은 펀드라든지 뭐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은근하게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시브 자금의 귀환이 되었다면 삼성전자는 1순위 매수 포인트로 잡히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즉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수급 측면은 성장주에서 대형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이제 그동안은 위축된 국면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시장 상황에 따른 그런 단기성 테마들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전체적으로 통으로 볼 수 있는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매수에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의 귀환이 된다. 이거는 뭐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장거리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들이고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중될 때는 쭉 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뭐 아무 종목이나 막 사는 것은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 우량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쪽의 펀드 하면은 꼭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1등 기업들을 일단 집어넣고 안정감 있게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들인데,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의 활력소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단 3분기,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년도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강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악화됐었던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호재, 굉장히 강한 실적 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만 보면 삼성전자는 더 많이 갈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데, 너무 조금 삼성전자의 주목을, 스포트라이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차트상에서 볼 때는 약간 단기적 조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배제를 좀 하고 생각하시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좋은 점 또 나쁜 점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을 보였다. 근데 재료 같은 측면에서는 일단 고용지표가 실망감을 보여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다우지수가 약간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핑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성공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즉, 증시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매 자금들이 얼마만큼 꾸준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종목 간의 그런 희비가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만 딱 놓고 보시면은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테마나 급등주 쪽에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같은 전통적인 주식으로 많이들 옮겨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매도의 양상이 멈췄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인데요. 일단 나와 있는 재료, 그 다음에 분석 툴 생각하면 더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쭉 진행이 되면 좋은데, 단기성으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의 매도 압박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조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여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자, 제가 너무나 많이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장 너는 틀렸어. 내가 맞을 거야. 이게 예측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1 더하기 1은 0이야 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못생겼어. 네, 믿으십시오. 네, 거울 보면 알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움직이더라도 그것은 그냥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 손실을 봤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엔 이런 실수 다시는 안 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점을 잡았어. 내가 또 흥분했구나. 절대 하지 말자. 근데 이거 계속 체크해놓고 다음번에 또 하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 실수 노트를 적어가지고 그런 오류를 다 기록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가실수록 여러분들 계좌는 점점 뚱뚱하게 살찐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계좌는 절대로 다이어트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더 많이 수익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장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약간 변동성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